안녕하십니까. 최근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가 많지 않아서 좀 리뷰가 한동안 좀 업로드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간만에 지금 최근에 아마 올해 들어서는 아마 극장에 가서 본 그 영화 상영관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중적으로도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개봉주에 200만을 넘어선 파묘를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묘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재현 감독의 영화입니다. 장재현 감독은 그동안에 이제 검은 사제들 2015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사바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묘가 지금 3년 만에 나왔습니다. 3편 정도의 상업 영화를 연출했고, 그전에는 이제 단편 영화,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의 원한이라고 할 수 있는 12번째 보조사제가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2005년도에 또 단편이었던 인도에서 온 말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컬트 장르에 속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소재 자체가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종교에 관련된, 뭐 그 종교지만 좀 이렇게 귀신이라든가 뭐 그런 오컬트 현상에 관련된 영화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만 이 장재현 감독은 그 기존에 좀 그런 깜짝 놀래게 하는 그런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영화적 서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전작인 사바가 지금 이번 파묘처럼 호응이 좋은 영화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감독이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었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호러 영화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오컬트 영화들도 스멀스멀한 그 불쾌함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영화인데, 이 많은 분들이 파묘라는 영화를 갖다가 묘벤져스란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감이 상당히 높은 일종의 오컬트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지 않은 오락 영화로서, 뭐 이게 당연히 오컬트 장르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공포감 같은 건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보는 재미가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파묘는 그 전작했던 사바하가 좀 더 복잡한,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서도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막 뭐 기독교적인 것들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꾼으로서 풀어내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의 비밀을 찾아가는 일종의 탐정 영화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파묘는 일종의 액션 영화 또는 하이스트 영화에 가까운 성격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플레이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영화고, 이 영화에서는 지금 영화의 포스터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4명의 등장인물들이 영화의 중심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영화의 그 묘자리를 보는, 명당자리를 보는 지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지간이다라고 이제 영화 속에서 선언하는 인물이, 직업으로 자기를 규정짓는 인물이 2명이 있는데, 무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김고은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간으로서 등장하는 최민식 캐릭터가 가장 중심 인물이고요. 그 외에 2명의 인물이 더 추가됩니다. 총 4명의 이제 중심 인물이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고은 배우, 그 다음에 이 장의사 캐릭터, 이제 묘자리를 옮기는 거니까 그 캐릭터로 유해진 배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문을 읽는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무당으로서 이도현 배우까지 해서 4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단 영화의 시작이 되면 이 그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등장하는 장면에 처음 등장하는 건 김고은 배우가 영화의 시작 장면에 처음 등장을 해요. 스토리를 읊어보면 뭐 대략적인 스토리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이제 2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의 무당들이죠. 젊은 무당들로 이 두 커플, 뭐 커플은 아닌데 사실 영화상에서 애정관계, 약간 뭐 썸 타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공감대가 많은 좀 남매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로 이 2배우가 등장을 하거든요. 김고은과 이도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 집안에,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 집안이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지금 그 장손이 귀신을 본다는 것에 봐요. 그래서 때문에 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청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인
김고은 캐릭터가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묘자리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묘자리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묘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또 지관인 최민식 배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최민식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제 이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일단은 그 묘자리를 찾아갔는데 그들의 묘자리를 찾아갔는데 그 묘자리라는 데가 소위 말하면 이제 풍수지리상으로 아주 악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묘자리를 놓지 않는 자리에다가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 영화의 서사적 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의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관인 최민식 배우가 최민식 캐릭터가 그걸 이제 거부를 합니다만 이제 막대한 자금이 있고 그 막대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이 팀은 구술하고 결국 이제 구술하는 동시에 이제 그 망자의 악업을 갖다가 이제 해소시켜주면서 이제 살풀이를 하는 거 하면서 동시에 이제 묘자리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묘자리를 작업하면서 집안 주인들의 경우에는 이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관을 열지 마라. 그리고 바로 화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은연중에 이제 비밀이 드러나 있는 건데 상당히 일단 그 몰입감이 있는 이 영화를 본 모든 관객들과 평론가들이 이 초반 전반부 1시간에 대한 몰입감은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는 사실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서사가 한 번 완전히 종료가 됐다가 그 다음에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서사가 있습니다. 반전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면 이 영화의 묘미가 너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영화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200만이나 본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때는 200만이나 본 관객들이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미가 얘가 서서히 퍼져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캐릭터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상대방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야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오컬트 영화인데 특이한 지점은 뭐냐면 이 영화는 이렇게 막 찜찜하게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곡성과 다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곡성과 다른 지점은 곡성은 이제 초자연적인 힘의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바둥바둥 거려도 그 초자연적 힘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의 그런 울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든가 그런 것의 한계의 근원적 한계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파묘의 경우에는 일종의 하이스트 무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 있는데 각자의 능력자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로 영화 전체적으로 방향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묘벤져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파묘로 일어난 문제고 그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더 심층에 있는 더 근원적인 문제들까지도 이들은 이제 애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의도해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이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팀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의 형태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사이가 깊어지고 능력자들이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면 좀 가족적 유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결국은 이제 이 최민식 배우가 유학을 보낸 딸의 결혼식 장면에서 이들이 사진 찍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뭐 이거는 어차피 뭐 저기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 특별하게 스포일러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들의 그런 그 끈끈한 연대가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우여곡절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약간 그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연관됩니다. 이 영화에서 어쨌든 얘기할 거는 이게 그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뭐 저같이 제 또래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은 그 많이 들었던 민족 정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된 서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가 낯설게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사실 사바에서도 그 했던 방식인데, 이 장재현 감독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완전히 무슨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관련되어 있는 오컬트적 영역에 있는 것들, 종교적인 거, 뭐 부흥이라든가 뭐 살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것들을 엮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주 대중적으로 잘 풀어낸 영화가 파묘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 가지고 있는 상당히 훌륭한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가 아마 뭐 그 누가 일설에 의하면 영국보다 영국 다음에 아마 한국 배우들의 선수 중에 더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배우들이 많고, 그 매력적인 배우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가 이 파묘에서도 잘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이 봤을 때는 지금은 현 시점에서 굉장히 낯선 풍경들이죠. 근데 어쨌든 하기도 하거든요. 묘자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영화에도 언급되지만 상위 1%한테는 여전히 유효한 그런 문화로 남아있고, 그 문화의 심층을 이제 건드려서 이야기를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영화라는 점이 흥미롭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 영화가 그만큼 리서치가 많이 된 영화라는 얘기기도 하고, 그 리서치를 소화해내는 배우들의 연기력도 뛰어나야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이제 부대,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전반적 연출의 조율이 설득력 있게 관객들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일종의 오컬트 장르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장재현 감독이 만든 스타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도가 일반적인 오컬트 영화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오컬트 영화의 잘 만든 오컬트 영화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 영화 속에 보여지는 악의 실체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이게 그 경계선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귀신을 갖다가 제대로 엉터리로 표현을 하면 영화의 그때까지 유지되는 긴장감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둡게 묘사되는 그런 긴장의 끈들, 그러니까 그 초현실적 존재, 초현실적인 악들의 존재를 갖다가 적절한 범위의 수위의 표현으로 영화를 묘사해야 됩니다. 살상 장면 같은 것도 등장하는데, 그것도 약간 거리를 두고 약간의 긴장감과 공포감을 끌어들일 정도의 분위기만 형성을 하면서 영화적 긴장감을 조성해낸다는 거고, 그 긴장감을 표현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배우들의 몫인 거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또 이완시키는 유머 감각도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들이 이제 대결을 펼치러 가는 장면에서 이제 펼쳐지는 약간 이제 이들의 표현, 일반적 상상력을 살짝 현실로 끌어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유머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신과 대결을 펼치는데, 뭐 대결을 펼치는 장면에 이제 서포트 장면, 병원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세계는 어차피 진짜의 세계라기보다는 장재현 월드라고 펼칠 수 있는 사바에 이어서 장재현 월드를 펼칠 수 있는 오컬트의 세계예요. 장재현 오컬트 월드인데, 그 세계를 마냥 불가사의한 무서움으로만 풀려는 것이 아니라 영화적 논리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든가 그 적절한 긴장감을 연출하는 기가 막힌 연출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몰입도를 올릴 수 있는 거고, 일단에 한 번의 긴장감이 극대화된 1시간 이후에에선 약간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영화를 갖다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부분도 사실 많고, 뭐 나름대로 장르적 설득력, 그 장르적 비판의 근거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국 관객들이 이 파묘라는 영화의 대중적 흡입력을 각인시키는데 그 두 번째 단계의 부분들이 없다면 과연 이 영화는 그렇게 파급력이 컸을까? 그러니까 상상력의 범위가 그렇게 유지된다고 이 영화에서 뭐 막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개념을 가지고서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영화적
긴장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영화를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닝타임 2시간이 좀 넘어가는 영화인데 전반적으로 뭐 이걸 갖다가 예술 영화의 기준으로 표현을 하자면 당연히 뭐 예술성에선 한계가 있는 영화죠. 근데 어쨌든 장재현 감독은 이런 세계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 보고 있고, 사실 한국 영화에서 이런 경우를 나홍진 감독의 세계와는 좀 다른데 오히려 오락 영화로서의 오컬트 영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영역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고 있는 게 장재현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이 세계가 이게 사실은 이제 극장에서 관객들이 지금 이제 OTT가 대중화되면서 극장에 지금 많은 흥행작들이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대작들이.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새로움이 없다는 게 한계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은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봄은 사람들이 다 어떤 세대의 특정 세대에게는 대략 다 알겠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일종의 긴장감 넘치는 액션 장르 영화로 변신을 한 거라면 파면은 오컬트라고 불리는 영화, 그러니까 액션 자체에 대한 매력은 오히려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소진돼 버리는 시대에 이런 액션 영화적 긴장감을 특유의 전문가 영화들, 하이스트 영화적 성격들과 연결시키면서 정서적으로 이제 새로운 구경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컬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미지의 세계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무속신앙적인 토속신앙적인 성격들의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긴밀한 서사, 치밀한 서사를 그러니까 분위기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서사를 갖다가 자꾸 던져주고 계속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긴장감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과연 한국의 또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영화권 내에 몇이나 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호러 코미디가 서구적 토착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한국에서의 오컬트 영화라는 것도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적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는 한국의 그 귀신 문화, 한국의 이제 일종의 뭐 살풀이라든가 그런 귀신 문화와 일본의 귀신 문화의 미묘한 차이점들을 약간 이제 상상력 플러스해서 연관시켜 나가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일본에서 만든 영화들을 또 생각하면 나카시마 데츠야의 뭐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절망감 같은 게 훨씬 더 심합니다. 일본 영화 속에 느끼는 거, 뭐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라든가 그런 악에 번지는 것에 대한 그런 인간의 무력감 같은 건데 오히려 파면은 어떻게든지 이겨내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봤을 때 영화를 극장을 빠져나왔을 때 또 나홍진 감독의 곡성과는 좀 다른 의미의 또 즐거움을 주는 영화, 오락 영화로서 또 편안함을 주는 영화로서 더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관객들의 호응을 더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영화를 보고 있으면 흡인력이 아주 좋은 영화니까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 보셨다면 뭐 이왕이면 극장 가서 쫙 빠져서 보시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주 잔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컬트 소재의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상장면 같은 게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하드고가 강조되어서 막 지나치게 강조돼서 무섭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겁쟁이들로 무서운 영화를 사실 되게 기피하는 사람인데 그런 영화들도 그 점프 스퀘어 장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점프 스퀘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밑도 끝도 없는 점프 스퀘어가 없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흥미롭게 아주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미오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즐겁게 감상한 영화였습니다. 다음에 또 뭐 물론 이제 다른 차원이에요. 뭐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좋은 영화도 많습니다만 이런 오락 영화적인 즐거움을 또 오랜만에 느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